(51번째) 개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는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더합니다. 다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는 연달아서 일어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곱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경우의 수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하고 같은 얘기, 뭐뭐거나 또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냅니다. 이때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홀수가 1, 3, 5, 7, 9 5개죠. 그러니까 9분의 5의 확률이고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4, 8 두 개 있으니까 9분의 2죠. 이 두 개의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홀수면서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경우죠. 그래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이때 홀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두 개의 확률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제 1번도 보도록 하죠. 각 면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일 확률입니다. 자, 바닥에 4의 배수니까 4, 8, 12, 요 3개 있죠? 그러니까 12분의 3, 약분해서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10의 약수, 10의 약수는 1, 2, 5, 10 요거죠. 그래서 12분의 4,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때 4의 배수 또는 10의 약수일 확률, 또는이니까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4에서 12분의 7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1-1번도 같이 보죠. 오른쪽 표는 정혁인의 반 학생 25명이 가입한 동아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정혁인의 반 학생 중 한 명을 뽑을 때 영화 또는 체육 동아리의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영화 동아리는 25명 중에 5명이죠. 그러니까 25분의 5의 확률이고 체육 동아리는 7명입니다. 25분의 7이고요. 영화면서 체육인 사람은 없죠,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 주시면 된다. 25분의 12, 요 확률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되셨으면 우리는 예제 2번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36가지예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 또는 차가 5일 확률은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36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가 5일 확률은 1, 6 차이가 5죠. 그 다음에 2는 없어요. 2는 없고 3도 없고 4도 없고 5도 없고 6, 1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36분의 2가 되는데 얘네 둘이 똑같이 나오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36분의 6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약분해서 6분의 1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제 2-1번입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러면은 전체 경우부터 확인을 해보죠. 전체 경우는 1부터 5까지 하나를 뽑아서 두 자리 그러면 여기에는 5개 중에 하나 1의 자리에는 4개 중에 하나 해서 전체 20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20 이하이거나 20 이하인 경우는 10의 자리 숫자가 1이 들어갈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2, 3, 4, 5 해가지고 5가지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45 이상인 숫자는요, 50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4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45도 되는 거네요. 45 이상이니까 45, 45하고 50 얼마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아니죠. 4가지죠. 4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4가지 한 가지에서 5가지. 즉 얘네들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숫자들이고요. 그래서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5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0분의 9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2번째 개념입니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이건 동시에라는 뜻은 이제 연달아서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아니면 연달아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개를 곱한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이러한 거 있으면 곱하더라. 자, 예를 보니까 동전 1개,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1, 2, 3, 6, 6분의 4가 되는 거죠. 약분해서 3분의 2. 동전을 던지는 거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뜻이죠.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개의 확률을 곱해주자 하는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개념이고요. 예제 3번 바로 보도록 하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 자, 홀수는 1, 3, 5, 3개 있죠? 그러니까 6분의 3. 뭐뭐이고 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 소수는 2, 3, 5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6분의 3 곱하는 거니까 4분의 1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제 3-1번도 같이 보죠. A 주머니에서 검은 공 2개와 흰 공 6개,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4개와 흰 공 1개가 들어 있습니다.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1개씩 꺼낼 때 2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그럼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8개 공 중에 2개의 공입니다. 그죠?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개 공 중에 4개입니다. 자, 얘네들을 동시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 4, 8 약분하니까 5분의 1.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제 3-2번. 사격 선수인 정희와 재민이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 7분의 5라 한다. 두 사람이 한 번씩 목표물을 쏠 때 한 명만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건 2가지 경우가 있죠. 정희, 명중, 재민, 안명중. 반대로 정희, 안명중, 재민이, 명중. 이렇게 되는 2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죠. 자, 정희가 맞췄습니다. 그럼 2분의 1로 맞췄겠고요. 동시에 재민이는 못 맞췄어요. 맞추는 게 7분의 5인데 그럼 못 맞추는 것은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거죠. 7분의 2로 못 맞춥니다. 그래서 14분의 2가 돼요. 그리고 정의가 못 맞추는 경우 2분의 1. 이때 재민이는 맞췄어요. 7분의 5예요. 그러니까 14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 명만 맞추는 경우인데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제 더해줘야 됩니다. 곱하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더하는 겁니다. 따라서 14분의 7,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우로 나눠져 있을 때는 경우가 나뉠 때 이때는 마지막에 그 경우들의 확률을 모두 더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의가 맞추고 재민이가 못 맞췄는데 동시에 정의가 못 맞추고 재민이가 맞췄다 이러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요.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해주는 거 요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예제 4번 봅니다. 어떤 시험에서 A, B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1, 5분의 2다. 이때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라는 얘기는 A만 합격해도 되고요. B만 합격해도 되고요. A, B 모두 합격해도 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할 것이냐? 이 적어도라는 얘기 나오면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빼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에서, 전체 확률은 1이죠. 전체 확률에서 A, B 둘 다 불합격되는 확률을 뺄 겁니다. 둘 다 불합격되는 확률은 빼버리면은 A만 합격하거나 B만 합격하거나 A, B 모두 합격하거나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합쳐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동시에 B도 동시에 불합격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0분의 9가 되고요. 정답은 20분의 11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제 4-1번도 같이 보죠. 영훈이와 선이가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영훈이와 선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각각 5분의 3, 3분의 2일 때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은 우선 영훈이가 약속 지켜, 선이도 약속 지켜. 이러면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영훈이가 약속 지키고 선이가 약속 안 지키고 영훈이가 안 지키고 선이가 안 지키고 영훈이가 안 지키고 선이도 안 지키고 이 경우 네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는 경우죠. 근데 만나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안 지키면 못 만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만나지 못하는 확률은 요 세 가지 경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답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구하는 것보다 전체 확률 1에서 이 경우를 그냥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약속을 지켜서 만나는 경우를 뺄 겁니다. 약속 지킬 확률이 5분의 3 동시에 선이도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만나지 못할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예제 4번, 유제 4-1번. 자, 요거는 별표 5개 쳐주세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선의가 약속 지키는 경우, 요 경우가 되겠죠.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53번째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는요.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우선 곱하겠죠.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뽑았을 때랑 두 번째 뽑았을 때랑 그 조건이 조금 달라지면은요,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꺼낸 것을 다시 넣어버렸어요. 꺼내서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어버리면은요, 두 번째에서도 꺼낼 확률은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면 10개가 들어있었다면은 하나를 꺼내고 걔를 안 넣었으니까 9개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가느냐, 확률이 변해서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느냐, 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건의 결과가 나중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 사건의 결과가 나중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이에요. 그럼 처음에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7개 중에 4개입니다. 7분의 4죠. 그런데 얘를 다시 넣었어. 빨간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어버리면은요. 두 번째에도 7분의 4의 확률로 빨간 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뽑았으니까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49분의 16이라는 확률이 되는데,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7개 중에 4개가 됐는데 이 빨간색 1개의 공이 나가고 다시 안 들어왔어. 그럼 6개 중에 3개가 되는 거죠. 두 번째에서 빨간 공 뽑을 확률은 6개 중에 3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확률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다시 넣을 때와 다시 넣지 않을 때.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7분의 2의 확률이 됩니다.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조금 잘 봐줘야겠죠. 꺼낸 것을 다시 넣으면 처음에 일어날 확률, 나중에 일어날 확률이 같아집니다. 영향을 안 줘요. 처음 사건하고 나중 사건하고. 근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럼 처음 사건하고 나중 사건하고 달라집니다. 애초에 개수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파란 공 4개, 흰 공 6개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공 1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었대요.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 그럼 처음에 흰 공 뽑는 것은 10개 중에 6개입니다. 10분의 6이죠. 그런데 얘를 다시 넣었어. 그러면 흰 공이 하나 빠져서 9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넣었으니까 처음 그대로 파란 공 4개, 흰 공 6개가 됐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10분의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5분의 9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5-1번도 볼게요. 주머니 속에 검은 바둑돌 5개, 흰 바둑돌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지윤이가 바둑돌 1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현성이가 1개를 꺼낸답니다. 둘 다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자, 8개의 바둑돌이 있어요. 둘 다 검은 바둑돌이니까 지윤이가 먼저 8개 중에 5개의 확률로 8분의 5의 확률로 검은 공을 꺼냈어요. 검은 바둑돌을 꺼내고 다시 넣었죠. 다시 넣었어요. 그럼 똑같이 주머니 안에는 검은 바둑돌 5개, 흰 바둑돌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이가 이제 뽑는데 얘도 검은색을 뽑아야 되는 건 8분의 5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64분의 25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현성이만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에요. 그럼 지윤이는 흰색 바둑돌을 꺼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지윤이는 8개 중에 3개의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 8분의 3의 확률인데 얘를 다시 넣었어요. 그럼 주머니에는 다시 바둑돌 검은색 5개, 흰색 3개가 들어있는데 현성이는 검은 바둑돌을 꺼내야 되니까 8분의 5의 확률로 검은 바둑돌을 꺼내겠죠. 그래서 64분의 15의 확률로 현성이만 검은 바둑돌을 꺼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예제 6번이에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50개의 장난감 중 불량품이 15개 섞여 있습니다. 이 장난감에서 2개의 장난감을 연속하여 꺼낼 때 첫 번째에만 불량품을 꺼낼 확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꺼낸 장난감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50개 중에서 처음에는 50개 중에서
양품은 불량품 반대가 양품이에요. 양품이 45개가 있고요. 불량품이 15개가 있어서 35개죠. 양품이 35개. 요렇게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 불량품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50분의 15로 불량품을 하나 뽑았는데, 이 다음에는 꺼낸 장난감은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은 불량품 하나가 빠진 거죠. 전체 개수는 49개가 됩니다. 전체 개수는 49개가 되고 양품은 안 꺼냈어요. 그대로 있어요. 35개가. 불량품은 14개가 남은 거죠. 이때 첫 번째만 불량품이니까 두 번째에는 양품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49개 중에서 35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주면은요. 7, 5, 40, 7, 5, 35, 7, 7에 49, 5 곱하기 10, 5, 35, 5, 20 해서 분모 2, 7에 14분의 분자 3, 14분의 3,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6-1번도 볼게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16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는 4개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A, B 두 사람이 차례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지금 16개 중에 당첨 제비가 4개 있대요. 그러면은 당첨이 아닌 제비는 12개가 있을 겁니다. A, B 순서대로 뽑아요. A부터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B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처음에는 당첨이 안 되는 거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6분의 12로 당첨이 안 된 거 뽑고 나서 그러면은 얘는 지금 변화가 생긴 거죠. 16개가 됐는데 당첨된 거는 그대로 4개이고요. 당첨이 안 된 거는 11개로 줄은 거예요. 이때 B는 여기서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 이게 16개가 아니라 15개죠. 15개 중에서 당첨 제비 4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4, 4, 16, 4, 3, 12, 3, 5, 15 해서 5분의 1의 확률로 B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경우.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16개 중에 12개에 당첨되지 않는 걸 뽑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도 당첨되지 않는 걸 뽑아야 되는 거니까 15분의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 3, 12, 4, 4, 16, 3, 5, 15 해서 20분의 11의 확률로 둘 다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확률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예제 7번 봅니다. 상자 안에 9개의 제비 중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민준이가 먼저 한 개를 뽑고 주원이가 나중에 한 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민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9개 중에 4개의 확률로 당첨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9개 중에 하나가 빠져서 나갔고요. 8개가 남았고요. 당첨 제비도 4개 중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3개가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3, 3은 9, 4, 2, 8 해서 6분의 1의 확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고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러면은 민준이가 먼저 뽑는 거니까 9분의 5의 확률로 당첨이 아닌 걸 뽑고 그 다음에 하나 줄었죠. 당첨 제비는요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서 당첨이 아닌 걸 뽑았기 때문에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18분의 5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요. 얘도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고요. 얘도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즉 민준이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원이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확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못 나옵니다. 경우가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18분의 3, 18분의 5니까 18분의 8 약분해서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요 3번만 냅니다. 3번만 내고요. 1번, 2번처럼 먼저 이것들을 구해 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세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3번 문제만 냅니다. 3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1번, 2번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제 7-1번 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연속하여 꺼낼 때 두 공이 서로 같은 색일 확률. 지금 흰색인지 검은색인지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같은 색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또 나눠지겠죠. 얘가 이제 두 가지 색깔이니까. 두 개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 두 개 모두 검은색을 뽑을 확률.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같은 색으로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 모두 흰 공이 되는 것부터 보도록 하죠. 8개의 공 중에 흰색 5개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하나 줄었고요. 그리고 나서 흰 공도 하나 줄었으니까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56분의 20.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검은 공. 처음에 8분의 3의 확률로 검은색을 뽑고 그 다음에 하나 줄어들었고 검은색도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56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는요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뽑는데 두 개 모두 흰색이 나오면서 동시에 두 개 모두 검은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가 분류가 된 거죠. 즉 경우가 나눠진 경우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준다? 얘네들을 둘 다 더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6분의 26이 되고요. 2로 나눠주니까 28분의 13.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 1번입니다. GN의 반 수학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번호를 임의로 불러서 질문을 한다. GN의 반에는 1번부터 32번까지 총 32명의 학생이 있을 때 선생님이 부른 번호가 7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7의 배수 7번, 14번, 21번, 28번. 9의 배수 9번, 18번, 27번. 그러니까 32분의 4 뭐뭐거나 더하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나오는 거 없죠? 그러니까 더하기 32분의 3 해서 32분의 7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각각 한 개씩 동시에 던질 때 모두 뒷면이 나오거나 하나만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것부터 합시다. 그럼 얘는 10원이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2분의 1. 그러면서 동시에 100원도 뒷면, 동시에 500원도 뒷면 해서 8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만 뒷면이 나올 확률을 보면은 10원이 뒷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원 뒷면, 100원하고 500원은 앞면. 근데 100원이 뒷면이 될 수도 있어요. 100원 뒷면, 10원하고 앞면은 500원은 앞면. 500원이 뒷면이 될 수도 있어요. 500원 뒷면, 10원하고 100원은 앞면.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그래서 하나만 뒷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앞면이 들어가 있고 얘는 앞면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경우 뭐뭐거나 더한다. 따라서 8분의 4 약분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어느 야구 선수가 타석에 한 번 설 때 안타 칠 확률이 0.2이다. 요거를 우리는 타율이라고 합니다. 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2번 안타 쳤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수가 2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 칠 확률, 그럼 처음에 안타 칠 확률 0.2, 동시에 연달아서 그 다음에 안타 칠 확률 0.2, 0.04 이렇게 되나요? 그럼 100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해서 25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오른쪽 전기 회로에서 두 스위치 A, B가 닫힐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1. 여기서 닫힌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닫히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려면은 둘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둘 다 A, B 둘 다 열려야 한다. 이러한 얘기죠. 그럼 닫힐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A가 열릴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B가 열릴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밑에 5번 문제 볼게요. A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1개, 노란 구슬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2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다.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씩 구슬을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 자, 빨간 거, 노란 거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A에서 빨간 거, B에서 노란 거 꺼내면은 다른 거 뽑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죠. A에서 노란 거 뽑고 B에서 빨간 거 뽑으면은 얘도 다른 경우예요.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 할 겁니다. 자, A에서 빨간 거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하나고요. B에서 노란 거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4개입니다. 그러니까 36분의 4가 되고요. 자, A에서 노란 거 나올 확률은 6분의 5가 되고요. B에서 빨간 거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분의 10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확률, 첫 번째 확률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36분의 14가 되고 약분해서 18분의 7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어느 지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7분의 1,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월요일과 화요일 중 하루만 비가 올 확률은, 자, 얘도 두 가지죠. 하루만이니까 첫 번째, 월요일 비가 오고 화요일 비가 안 오는 경우, 두 번째, 월요일 비가 안 오고 화요일 비가 오는 경우, 이게 둘 중에 하루만 비가 올 확률이죠. 그러면 월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7분의 1이에요. 화요일날 비가 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42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비가 올 확률이 7분의 1이니까 7분의 6이겠고요. 화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그래서 42분의 6입니다. 자,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예요. 월요일날 비 오고 화요일날 비가 안 왔는데 월요일날 동시에 갑자기 월요일날 비가 안 오고 화요일날 비가 와서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42분의 11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치료율이 70%인 약으로 3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적어도 1명이 치료될 확률. 자, 3명의 환자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명만 치료, A만 치료,
B만 치료, C만 치료, 이렇게 한 명만 치료되는 경우도 있겠고, A, B 치료, B, C 치료, A, C 치료, 이렇게 두 명만 치료되는 경우도 있겠고, A, B, C 치료, 셋 다 치료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가지를 다 구해서 더해도 답이에요. 근데 일곱 가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셋 다 안 치료, 이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만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셋 다 치료가 안 됐으면 적어도 한 명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셋 다 치료가 되지 않을 확률, 치료율이 30%, 100분의 70이니까 10분의 7이죠. 그럼 치료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3입니다. A 안 치료, B도 안 치료, C도 안 치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000분의 27이고, 그래서 1000에서 27을 빼면은 973.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8번 보도록 하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한 장을 또 뽑을 때, 첫 번째에는 18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고 두 번째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6개가 있나요? 20분의 6입니다.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죠. 두 번째에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1부터 20까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4의 배수 4, 8, 12, 16, 20. 그러니까 20분의 5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5, 4, 20, 3, 2, 6, 2, 4. 4, 3. 그래서 40분의 3 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9번 볼게요. 상자 안에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다. 연속하여 3개의 공을 꺼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검은 공이 나오고 세 번째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는 요게 12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5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검은 공이니까 하나 줄었죠. 다시 안 넣었어요. 하나 줄고 검은색도 하나가 나간 거니까 하나 줄었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두 개가 빠져나갔으니까 또다시 하나가 줄었어요. 빨간 공은 4개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5, 2, 10, 2, 2, 4, 4, 3, 12 해서 33분의 2. 정답은 1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흰 바둑돌 6개와 검은 바둑돌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바둑돌을 연속하여 꺼낼 때 흰 바둑돌 1개, 검은 바둑돌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단 꺼낸 바둑돌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빠르게 눈치채셔야 돼요. 첫 번째, 처음 꺼낼 때 흰색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색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뽑고 흰색 나오는 이 경우가 흰 바둑돌 1개, 검은 바둑돌 1개가 나오는 확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흰색을 뽑는 경우는 15개 중에 6개죠. 15분의 6. 그럼 하나 줄었어요. 다시 넣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 줄어들고 검은색 뽑는 건데 검은색은 안 줄었죠. 두 번째는 검은색 15분의 9에서 두 번째 흰색
14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주면은 3, 2, 6, 3, 5, 15, 2, 7에 14 해서 35분의 9가 되고요. 얘도 계산하면은 35분의 9가 되겠죠. 두 개 더해 주시면 돼요. 35분의 18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